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해장국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뜨끈뜨끈한 국밥처럼 여러분들의 막힌 속을 확실하게 풀어주실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이현재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현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입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그리고 우리 해장국집의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김민영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메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해장 이슈.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택에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가 불합리하다며 개정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지만 전기요금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며 정부와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들어갔는데요. 전기요금 누진제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은 무엇인지 여야의 해법을 들어봅니다. 네, 두 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날씨 더운데 두 분 의원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요즘 뭐 사실은 그 에어컨 없으면 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네. 의원님은 하루 종일 에어컨을 트십니까? 하루 종일은 아니지만 뭐 전에 몇 시간 틀었는데 요즘은 뭐 하루 종일 에어컨이 그립습니다. 그렇겠어요. 의원님은 어떠십니까? 사실 뭐 한낮에 더위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밤에 열대야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그 대부분의 가정에서 특히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열섬 현상 때문에 훨씬 더 고통이 심한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전기료가 걱정스러운 분들이 밤새 에어컨을 틀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밤마다 심장이 떨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고 네. 실제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두 분 의원님들도 전기료 걱정을 하십니까? 아이고, 전기료 걱정 심각하지요. 사실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진작 고쳐야 됐는데 네. 참 아쉽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누진제 가정용 누진제를 개선하기 위한 특위를 이미 구성을 했고 네. 또 당정이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번 7, 8, 9 여름에 좀 에어컨 좀 자유롭게 틀 수 네. 있도록 20%를 인하하는 조치를 이미 근데 했습니다. 당이기 이전에요. 네. 의원님 댁에 네. 지난달 요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보통 저희 집에 한 7, 8만 원 나오는데 뭐 15만 원 이상 어이구야.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원님 댁은 어떻습니까? 저도 비슷합니다. 보통 평달에 네. 한 8만 원 좀 안 나왔는데 아마 제가 보기엔 배 이상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그 전기 요금이 속속 도착을 하면서 아유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김민영 씨는 어때요? 저희 집은 에어컨이 없거든요. 아이고, 이 더위. 네. 그래서 낮에는 도서관 가서 버티고 밤에는 선풍기 한 대로 분무기 뿌려가면서 아이고야. 이렇게 아이고. 버티다 보니까 폭탄은 안 맞았는데 저희 울산에 계신 부모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아껴 쓴다고 아껴 썼는데 지난달보다 2배 이상 나왔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쓰기는 이번 달이 더 많이 썼으니까 네. 다음 달 나올 고지서가 무섭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자, 뭐 저렇게 말 그대로 그 폭탄을 걱정하는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각 당 모두 말씀하신 것처럼 이에 대한 그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의원께서는 지금 전기요금 당정 TF에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홍 의원께서도 더민주 전기요금 개선 TF 팀장 맡고 계시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두 분이 이 자리에 모신 건데 지금 이번에 나오게 될 그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나 인상이 될 걸로 각 당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아마 지금 2배 평소에 평소보다 한 2배. 2배 이상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대체로 특히 8월 달 같은 경우는 도시 지역이 좀 차별이 있겠지만 네. 아마 도시 중산층이나 뭐 서민 정도를 기준으로 보면 한 2.5배 이상 저희는 보고 2.5 배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 주위를 보면은요, 평소보다 한 60% 정도의 전기를 더 썼는데 요금은 3배에서 4배까지 더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또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두 분 말씀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렇습니다. 이제 누진 구간이 이제 계단식으로 이렇게 해서 되니까 예. 보통 가정이 한 300 평소에 300 한 4인 가정 한 320kW 정도를 쓴다는데 네. 뭐 에어컨 요즘 막 틀면은 이게 329간이 500 넘어가니까 그러면 최고 높은 6단계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글쎄 4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뭐 2배, 3배 가까이 나올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썼냐에 따라서 구간이 계단식으로 쭉쭉 달라지겠죠. 올라가니까. 예. 네. 왜냐하면 구간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격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한 350km 쓰시던 분들이 그럼 350km면 되게 이제 도시 중산층이기 때문에 한 5만 원 후반대, 6만 원 채 안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가격이 나오다가 조금만 갑자기 이제 확 쓰면 올라가죠. 한 600km, 한 60km 아까 말씀 60%더 쓴다고 하시면 한 150km에서 200km 정도 어이구야. 추가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600 구간이 근접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 가격은 한 25만 원 뭐 얼추 25만 원. 예, 30만 원, 한 3배 정도 가격은 그 서너 배 올라가는 거죠. 그럼 그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60%. 네. 예. 그러니까 사용량하고 예. 그 가격하고 그 비례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량은 이 정도 기울기라면 네. 이 가격은 훨씬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죠. 두 분 혹시 우리나라의 그 에어컨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한번 조사 자료를 한번 봤더니 80% 정도 보급된 걸 알고 있습니다. 80%. 예. 두 분 다 굴비 아시죠? 굴비. 예. 예. 굴비를 이렇게 바라만 보고 식사를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예, 옛날 얘기로 잘 들은 적은 있습니다. 저 그림에서 많이 봤습니다. 생굴비 아니고 그림. 아니 이게 무슨 에어컨이 굴비도 아니고 말입니다. 네. 이건 무슨 뭐 정말 바라만 보고 틀 수가 없는 그 서민들의 심정을 두 분들은 아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요금 폭탄 걱정 때문에 이 틀지 못하는 그 서민들에게 이 손떨림, 네. 이 정말 새가슴 일 수밖에 없는 그 서민들의 그 심정. 네. 민영 씨,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누진제 체계에 대한 또 조사를 해왔죠. 네, 제가 어떤 내용입니까? 공부를 해왔습니다. 예. 최근 언론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서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주택용, 산업용, 교육용 이렇게 사용별로 다른 기준으로 매겨지게 되거든요. 네. 그중에서도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네. 기본요금 6단계, 전력량 요금 6단계로 나눠서 둘 다 부과가 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500kW 이상을 쓰는 6단계 가구의 경우에는 100kW 이하를 쓰는 1단계 가구보다 무려 11.7배나 어이구야. 요금을 많이 낸다고 합니다. 예. 이건 기본 요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1단계는 410원, 그리고 6단계는 12,940원으로 그 차이가 30배가 넘게 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6단계 중에서 우리나라 가구가 가장 많이 속한 단계는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의원님? 우리 평균 가정으로 보면은 대개 3단계, 4단계 거기 이제 중산층 4인 네. 가족으로 보면은 거기에 많이 위치해 있죠. 홍련님께서는. 예. 3단계하고 4단계가 제가 알기엔 한 30% 중반대, 그래서 32%, 33% 뭐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처럼 여야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두 분이 아주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가구는 이 3단계에 제일 많이 31% 정도가 속해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 3단계의 가구가 여름이 많이 더워가지고 전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4단계, 5단계, 6단계까지 되면서 몇만 원이었던 전기요금이 갑자기 몇십만 원이나 나오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걱정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시민들을 만나서 네.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왔습니다.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보시죠. 예.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올여름. 사상 최악의 무더위에 시민들은 피로감과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 자다가 깨다가 피부도 너무 타는 것 같고 끈적끈적해서 불쾌지수도 너무 높은 것 같아서 하지만 지칠 줄 모르는 더위보다 더 무서운 건 전기요금입니다. 더운데 일단 에어컨 비용이 비싸니까 에어컨 걱정되셔서. 트는데 비싸니까 잘 때는 툭은 못 자고요. 일단 선풍기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집이 좀 찜질방 같더라고요. 그래서 간혹 이제 에어컨을 틀게 되는데 계량기 돌아가는 생각에 전기료 폭탄 맞을까봐. 여름 내내 걱정하던 전기요금 고지서가 하나둘 날아오고 있는 요즘. 예상은 했지만 실제 고지서를 받아보니 생각보다 더 큰 충격인데요. 내 식구가 사는 이호연 씨 가족의 경우 평소에 5배 가까운 전기요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월 평균 8만 원 정도였던 요금이 이번에는 40만 원 가까이 된 건데요. 요금 보고 나니까 너무 황당하고 또 막상 이렇게 큰 돈 한꺼번에 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부담돼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송경일 씨도 전기요금 고지서가 충격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번 폭염 때 이제 임산부까지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하루에 한 18시간 18시간. 이거 이상을 아, 그러니까 매일은 아니고 네. 있던 그 한 2주 동안만 네. 그렇게 틀었는데도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나오셨어요? 33만 원이요. 지난달에는 어느 정도 나오셨어요? 지난달에는 8만 5천 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사용량을 보니까 네. 지난달에는 400kW가 조금 넘어갔어요. 근데 이번 달에는 739가 나왔거든요. 네. 거의 한 2배 안 되네요. 그렇죠. 네. 2배가 안 되는데 요금은 4배가 더 나온 거예요. 정부가 한시적으로 여름철 전기요금을 할인해준다고 했지만 전혀 체감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엔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네, 이 평소 8만 원 정도 나오던 요금이 네. 뭐 40만 원까지 나왔다고 하면 5배. 이건 말 그대로 폭탄이 아니라 뭐 날벼락 수준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와 같은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니까 정부도 7월부터 9월까지 좀 한시적으로 요금을 인하하겠다라고 했고, 그런데 한 20%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한 15% 안팎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세 가구 중에 한 가구는 한 10,000원 정도밖에 할인을 못 받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정부의 그 완화 정책의 그 실효성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이번에 사실은 뭐 저 2배, 3배 나오는데 20% 가지고는 뭐 가정에서들 만족하실 수가 없죠. 그러나 네. 요거는 하여튼 임시적인 조치로 이렇게 한 거고요. 예. 그래서 평균 20% 정도 가구에 따라서 다소 편차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근본적으로 누진제, 이게 정말로 12배 가까이 되는 누진제를 근본적으로 손을 보겠다. 차제에 관련된 뭐 산업용이라든지 교육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우리 요금 체계를 다시 한번 보겠다. 손보겠다 해서 예. 우리 당에서 그 TF를 당정이 함께 만들어서 예. 하고 있고 예. 요 계획을 연말까지 해서 내년부터는 시행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아마 제일 혜택을 많이 보는 구간이 제가 그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한 20만 원대 쓰신 분들이 평소에? 아니요, 요번에. 이번에, 예. 그 20만 원 정도 금액이 나왔을 때 한 4만 원 가까이. 그래서 한 20%란 얘기고요. 예. 그 밑으로 가거나 위로 가면 할인율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한 20% 가까이 된다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뭐 15%, 뭐 10%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런 차이인데 예. 그러니까 구간에 할인율의 따라 그 틀리니까요.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전기요금 체계가 그렇죠. 그 구간제하고 누진제가 있다 보니까 예. 받는 혜택이 다 다르고요. 예. 사실은 이제 이 과정에서 좀 아쉬운 거는 뭐죠? 당초 산업부가 발표 전날까지만 해도 사실은 저희가 그 상임위를 했는데 뭐 장관도 그렇고 관련 차관도 그렇고 실무자도 절대로 뭐 이건 고칠 수 없다 그랬다가 뭐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시니까 바로 그 다음날 이 발표를 해가지고 한 거는 저는 그 정부 부처, 관련 부처가 이게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일관되게 그리고 정책에 그 신중하게 정책을 고민하고 국민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에 봐서 정책을 얘기하고 그거에 네. 대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절대로 안 한다고 그러다가 하루 만에 뒤집으니까. 근데 이제 또 그런 네. 면도 있을 겁니다. 어떤 정책은 결정되기 전까지는 이게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서 결정이 되고 나면 이제 국민들한테 알리는데 네. 그 전에 정확하게 검토돼서 여러 가지 할지 안 할지 어떤 효과가 있을지 하는 부분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네. 것을 뭐 사전에 검토하고 있다. 네. 언제쯤 할 것이다 하는 걸 그거- 예고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을 겁니다. 제가 또 여쭙고 싶은 대목은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서의 그 정책의 효과도 중요하니까 네. 복불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또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그 검침일에 따라서 또 요금의 네. 할인 혜택이 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얘기는 맞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전국에 검침원이 3,500명이랍니다. 예. 그래 한 날 한시 하려면 7만 명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검침일이 초냐 말이냐에 따라서 네. 전달을 조사하는 거니까 전달이 농금이 높이 올라간 것을 월초에 하면은 낮은 요금을 체크할 수 있고 월말에 하면은 높은 사용량 적용을 하니까 높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는 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TF에서 예. 그 개선책을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전기요금 체계가 대단히 그 주먹구구식인 예, 거죠. 이상해요. 예, 물론 이제 한전에서 계속 AMI라고 스마트 기기를 해서 계량기 달아가지고 이제는 원격으로 그 검침을 하려고 하는 제도 예. 기계를 도입하고 있어서 예. 뭐 그게 확산되면 그런 문제는 좀 예. 잦아들겠지만 현재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히 아마 이번에 7월 15일에서 8월 15일이 검침일 한 달 검침일 기준으로 되신 분은 거의
저 요금 폭탄이 굉장히 심하게 맞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요번 폭염이 7월 17일 제헌절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렇죠. 걸 감안하면 예. 그러니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7월 30일로 했느냐 7월 15일에서 극단적으로 8월 15일이냐 이게 그렇겠네요.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 그 요금 체계가 갖고 있는 그 문제점은 그 공감을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요. 그래서 그 각 당이 그 TFT를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고 네. 그 각 당 입장은 언제쯤이면 좀 가시화가 되겠습니까?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네. TF 당정 정부하고 우리 새누리당하고 시민단체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절반 15분 중에서 절반이 시민이 참여해가지고 예. 의견 수렴해서 연내에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하시는 제가 거죠? 지금 그 가정용 전기 TF 팀장을 예. 맡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는 기본적인 방침은 8월 안으로 8월 이달 말까지 안으로. 예. 가정용 제도, 그러니까 누진제 개선하고, 그러니까 저희 기본 방향은 가정용 그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누진 수준을 한 2배 이하로 이내로 좁히고, 그다음에 예. 구간은 현재 6단계라 3단계 정도로 좁힌다, 이런 정도의 기조하에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안을 만들어내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그 종별,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지금 산업용, 교육용, 농업용 등등 네. 이런 그 일반용을 포함한 이 종별 전반적인 가격 체계는 그렇다. 정기국회 내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 법률 개정 사항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정부의 정책으로 바꿀 수 있는 사항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이제 한전의 규정상으로는 약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전기요금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는 한전 이사회를 거쳐서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뭐 관계부처 협의도 하지만 산업부 장관이 승인하는 그러한 절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절차상 문제는 아니고요. 예. 지금 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유념해야 됩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누진제, 가정용 누진제가 초점이 되어 있지만은 학교 요금 어떻게 할 거냐, 네. 산업용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이거를 학교가 껴서 볼 되겠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 누진제를 완화해서 지금 기울기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기술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요가 이제 1단계고 요가 이제 상위 단계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2배로 한다는 건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요렇게 되길 때 생긴 문제가 뭐냐면은 저소득층은 더 올라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저소득층은 절대로 올려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네. 많이 쓰는 가정 주로 이제 요게 중산층을 얘기하는 거고 아주 속칭 뭐 부자라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요금을 내다가 이렇게 되면 이제 부자한테는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네. 요 논란 때문에 사실은 그 사이 네. 3년 전에도 저희들이 우리 당에서 안을 만들어서 발표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도 저소득층 올라가는 거 아니냐, 부자 깎아주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되니까 정부에서도 그 시행을 못하고 작년에도 네. 이제 한시적인 조치, 금년에도 한시적인 조치하면 대책을 강구하는 이런 문제를 그거 우리가 서로 다시 저한테 주시면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전기요금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문제입니다. 전기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시장제이면서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전기요금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분들 아직도 전기세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실제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그 다른 거는 정부 여당에서 저 부자 감세 부자 증세 반대하시다가 꼭 이거는 갑자기 부자 감세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전기요금에 대해서 약간의 누진제, 그래서 외국에서도 누진제를 쓰고는 있습니다. 예. 미국 같은 나라나 일본에서 누진제를 쓰지만 누진의 폭이 대개 한 1.5배에서 2.5배 내외에서 하는 거지 우리처럼 징벌적 수준의 11배가 넘는 맞아요. 수준의 징벌적 누진제를 하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우리 당에서는 이번에는 그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것이고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누진 구간 6단계를 뭐 한 3단계, 4단계로 줄이자는 거. 네. 그다음에 누진 폭이 11.7배. 이건 징벌적 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2, 3배로 하자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네.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현민이 네,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줄여보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누진 단계를 한 3단계 정도로 비슷하네요. 줄이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제도가 74년에 1차 오일쇼 그때 들어왔는데 예. 그때 누진 단계는 1.6배밖에 안 됐어요. 예. 근데 이제 79년에 이제 2차 이란 혁명 나고 그때는 2차 오일 그때 이제 19.7배를 19.7배까지 했는데 또 팍 올라갔다가 근데 그때 제가 산업부나 사실은 정부가 조금 지금까지 잘못한 거는
그때 구간이 50km 아니었어요. 12개 단계였습니다. 네. 50, 100, 뭐 이렇게 150, 200으로요. 그래서 12개를 해놨는데 아시다시피 절대 전력 소비량이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지 않고 그 구간을 그대로 둔 거기 때문에 네. 지금은 예를 들면 제가 1인 가구 있는 한 친구를 만났더니 네. 아무것도 소비하지 않고 예를 들면 컴퓨터가 있고 냉장고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서 네. 평균 해도 기본에도 한 200km 가까이 쓴다는 거예요. 아무걸 하지 않아도요. 예. 에어컨 안 써도. 뭐 에어컨, 뭐 냉장고도 돌고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겠죠. 그 전기요금 예, 때문에 예, 전기용품 예. 때문에 들어가는 것들이 그런 걸 감안하면 4인 가족에서는 아무리 전략해도 평균 300km 이상을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평균 1인 그 가구당 소비량이 한 315km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당 모두 지금 누진 구간을 줄이겠다는 생각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줄였을 경우에 하지만 가구가 부담하게 될 전기요금은 오히려 한 70% 정도는 높아질 거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무슨요? 어떻게 됩니까? 그 구간 줄이는 거하고 지금 요금하고는. 그 한전 측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고 좀 봅니다. 거기에는 원가에 대한 분석을 좀 우리가 재평가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OECD 국가하고 자꾸 비교를 해서 우리가 OECD 국가보다 요금이 낮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그 정보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저 원가 구성을 보면 OECD 국가에서 높은 이유는요. 예. 전체 전기요금의 35% 평균 모든 국가들이 35% 정도가 세금하고 저 정책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 정책 비용이 뭐냐면 이제 저탄소 시대를 맞아야 되고 예.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들을 서구 선진 국가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늘려왔어요. 그 예. 비중을. 그러니까 그 비용을 포함하면 전기요금이 높아지는데 네. 실제로 우리는 그 비용이 별로 부담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용하는 거는 부가가치세 10%하고 전력 기반 기금 3.7% 외에는 네. 다른 비용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전기요금 보면 그렇고요. 또 하나는 연료에 연동해서 보면 지금 2014년 최고치 했던 데와 비교해서 석유 가격이나 석탄 가격이 반값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한전의 이익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죠. 그 말씀은 연료비 연동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일정하게 연동해야 됩니다. 한전이 예. 과거 이렇게 통계를 보면은 예. 최근 한 3년 동안에 흑자가 나기 시작했고 전에는 과거에 이제 요금 많이 못 올린다고 정부가 이제 공공물가에서 억제를 하거든요. 예. 유가 뭐 $100, $150 올라간다고 전기 요금을 갖다가 세너 배 못 올리잖아요. 그래서 한전이 과거에 한 뭐 몇 조, 많을 때는 한 3조씩 적자가 난 적이 그런 적도 있었어요.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3년 동안에 13년에 뭐 한 뭐 2천억인가 얼마, 이제 14년에 뭐 한 1조. 근데 작년에 저도 11조 났다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내용을 물어봤더니 그게 이제 작년 흑자는 정상적인 흑자가 아니더라고요. 네. 건물 파는 거 있잖아요. 건물 파는 게 6조 5천억.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4조만 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 한전에서 발표할 때 신중치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설명을 해서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그걸 제외하더라도 4조가 넘는 이득이 났거든요. 그거 적은 이득이 그러니까 아니죠. 4조 나입니까? 4조 밖입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제 4조는 물론 이익은 많은 겁니다. 많은 건데 우리 발전소를 건설하려면은 네. 발전소를 매년 수리하고 또 거기 또 송배전 이런 것도 해야 되고 하면은 전력산업 전체로 매년 10조 가까이가 하겠죠. 계속 투자가 예. 돼가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한전의 적자가 53조, 전력 전체로 보면 한 100조의 흑자, 그래도 이자가 참. 2조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작년 한 해 흑자가 4조 난 것만 가지고 볼 것은 아니고 전체 우리가 참, 네. 전력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할 거냐. 그래서 근데- 적자는 계속 줄여가는, 네, 뭐 4조. 부채는 줄여가는 근데요. 이 구조를 함께 예. 검토해야 된다고 벌써 생각합니다. 금년 상반기만도 개별 그 재무제표상 3조가 넘게 2조 7천억, 2조 7천억 3조 한전이 가까이 지금 아까, 예. 상반기에. 그래서 하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그 전력 소비량 감안하면 더 늘 건데 저 중요한 거는 작년에 2015년에 그 11조 이득이 나니까 네. 2조 원을 현금 배당을 했어요. 우와. 이거 결정을 누가 했냐? 이 정부가 한 거거든요. 우와. 왜냐하면 산업은행이 33%의 지분이고 기획재정부가 18% 지분에서 51%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제일 많이 가져갔냐? 두주 산업은행이 한 우와. 7천억 가까이 가져가고 기획재정부가 3천억 넘게 가져갔는데 모르겠어요. 요즘 산업은행이 계속 자금이 없으니까 자본합중에서 그걸 가져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외국인이 33% 그 지분이 있어서 외국인도 한 6천억 넘게 지분을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 숫자상으로는 홍 의원님 말씀이 맞지만 이게 주식회사 형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익 나면 이제 절차에 따라서 배당해야죠. 배당하는 예. 거고 예. 작년에 그 15년도에 흑자가 많이 난 그 경우를 해서 일반화하는 건 적절치 않고요. 제가 다만 예. 우리가 다만 4조 이제 금년에 하면은 많이 하면 6조까지 난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그렇게 이자가 흑자가 많이 나는 부분을 흑자가 나는 부분을 이제 국민한테 돌려드리는 차원에서 누진제도 개선해서 좀 그런 부담을 줄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그 한전 직원들이 미국으로 연수를 가셨나 봐요, 단체로. 네, 그것도 저 언론에서 봤습니다. 10억 원 정도를 쓰셨다고 하는데. 우와, 참 좋은 직장이죠. 그죠? 1인당 한 1,000만 원 정도. 국민들이 이렇게 누진제로 더워 죽겠는데 요금 나오는데 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내용인즉슨 그렇더라고요. 지금 다만 누진제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이 격양돼 있는데 정말로 나쁘게 하면 여행 갔느냐 하는 건데 내용을 실장을 알아보니까 공부하러 왔겠죠. 거기 이제 그 연수 갔겠죠. 신산업 문제가 많이 하고 전기차, 태양광 하니까 그걸 이제 또 직원들을 연수시키기 위해서 20명씩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하여튼 그 국민들이 이게 누진제로 굉장히 이 전기요금 때문에 격양된 이런 시기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드리고 싶은 질문인 건데 과연 그 원가가 얼마냐가 궁금한 거예요. 이 전기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냄에 있어서 들어가는 그 원가 이거를 만약에 공개할 만할 수가 있다면 좀 설득력이 있을 것도 같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원가는 이제 판매 요금하고 바로 직결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가정용 요금이 원가의 얼마를 차지하느냐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누진제를 검토할 때 왜 가정용은 비싸냐, 산업용은 싸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뭐 이렇게 각각 원가가 다릅니까? 아니, 다를 수밖에 없죠. 아, 예를 그런가요? 들면은 예. 가정용은 높은 전압 이제 고압선으로 오는 고압을 해서 집안에 고압을 넣을 수 없잖아요. 예. 그러면 집안에 220V, 380V로 낮추는 이런 과정이 있고 또 이제 고압선을 가정까지 세부 전선을 넣다 보니까 요 보급 비용, 공급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겠네요. 기업은 고압선을 그냥 갖다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쌀 수밖에 없겠네요. 고압선을 갖다가 그대로 쓸 수가 있으니까. 공장이나 회사에 그냥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쌀 수밖에 없고 또 가정용도 예를 들어서 아파트다. 네. 아파트면은 일반 가정은 220볼트로 낮춰가지만 아파트에는 22,900볼트를 그냥 연결해 줍니다. 네. 그러면 일반 가정하고 아파트는 다소 쌉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각각 짚어보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일률적으로 원가를 갖다가 얘기하는 건 쉽지가 않고요. 이제 총괄 원가가 있고 개별 원가가 있습니다. 총괄 원가, 예, 개별 총괄 원가. 원가의 구성만 지금 한전이 얘기를 해주고 개별 원가는 영업비밀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총괄 원가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총괄 원가라는 게 우리가 대체로 지금 에너지 전체 그건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종별 관계없이 이렇게 구성돼 있다라고 하는데 네. 제일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게 이제 발전비라고 합니다. 이 발전비에는 이제 에너지 가격, 발전소 설립, 그렇겠죠. 그다음에 감가상각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들어와 있고 그게 한 80% 그러니까 2014년 기준으로 하면 85%쯤 되고요. 제가 물어봤더니 뭐 한 대략 한 80% 되게 한 85% 되죠. 네, 80% 이상 된다고요. 85% 정도. 그다음에 그 아까 얘기하는 이제 송배전 비용이 한 한 10% 안팎이 돼요. 송전 배전 합쳐서. 예. 그다음에 기타 관리비나 뭐 이런 거 해서 나머지 한 5%쯤 되는데 실제로 발전비가 80%를 차지하고 85%쯤 되고 송배전 비용은 10% 정도가 되는데 그걸 갖고 가정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 전력 소비의 13% 정도밖에 안 되는 가정용에다가 원가를 높이 책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부당하고 이게 뭔가 한전에서 처음부터 그 게임의 룰을 잘못 정해놨다고 그런데 보는 조금 거죠. 홍 의원님 말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오해? 대체적으로 보면은 가정용은 지금 원가보다 훨씬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가보다 낮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 기본 일종의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총체 비용 말씀하시는 네네네. 겁니까? 낮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용은 그 사이 이제 많이 올려서 이제 원가보다 조금 올라가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현재 대체적인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현재 말씀은 한전 발표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한전 발표에 의하면 가정용은 지금 판매 단가가 평균 123원쯤 되는데 원가가 144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6%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원가보다 싸게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소를 각각 따로 만들어서 따로 공급하고 그러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건 아닌데요. 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 한전 측 발표가 예. 그 가정용의 원가는 144원인데 우리가 124원에 파니까 원가의 86%밖에 못 받는다. 이게 네. 지금 한전 얘기고 산업용 같은 경우는 원가는 102원인데 우리가 107원 받고 있어서 원가보다 102% 더 받고 있다.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저는 그걸 이해 못 하겠어요. 저도 한전의 이해가 안 그러니까 저는 가는데. 한전의 원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제도 이제 한전 사장님이나 그 산자부 차관하고 회의가 있어서 도리어 그 원가를 진짜 일반에게 공개하기 어려우면 네. 정부 그다음에 여야 각 당의 그러니까. 대표 그다음에 네. 시민단체가 해서 네. 원가를 한번 심의할 수 있는 비공개로라도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하지 그러니까 않았습니까? 발전소가 각각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정용 발전소, 산업용 물론. 발전소, 그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요 문제는 예. 사실은 원가라는 건 세밀히 뒤다봐야 됩니다. 지금 홍 의원께서 얘기한 대로 네. 일반 공개가 어렵다면 예. 제한적으로라도 공람을 통해서 그거를 리뷰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이 전력기금이라는 건 또 뭡니까? 아니, 전기를 내는 건 좋아요. 근데 전력기금? 이번에 저는 알게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 왜 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전력산업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예. 3.7%를 요금에서 하는데 예. 부담하는데 그 기금은 예를 들어서 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가니까 그 지원 보상도 해야 될 사업을 거고. 예. 합니다. 5kg로 예. 인해. 예. 또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 개발 예.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3.7%를 받는데 법에는 6%가 돼 있는데 쭉 내려와서 현재 3.7%까지 내려와 있는데 예.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인데 이 부분은 더 검토해서 인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전력 기반 기금이라고 해서 네. 사회적 갈등 비용을 포함한 여러 가지 거를 공통경비죠,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부담시킨 거죠. 크게 보면 그렇죠. 어쨌든 뭐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담이라는 뭐 세금이라고 표시하니까 그러니까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봐서는 그렇게 뭐 볼 수 있죠. 필요하다, 필요하지만 낮춰야 된다. 그게 왜 필요하냐? 여러 가지 시각이 네, 가능할 네, 것 그렇습니다. 같으니까 차질형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그건 뭐 충분히 예. 우리 검토 대상에 포함해서 그 뭐 논의하고 좀 전에 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이 그 주택용 그 전기뿐만이 아니라 산업용, 교육용 차질 같이 보자라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민영 씨 또 이 부분에 관한 또 조사를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이렇게 용도별로 다른 기준으로 매겨지게 되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4가지 말고도 농업용, 가로등용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많이 쓰는 걸로 4가지로만 보면요. 2015년 기준 차등 적용되는 전기요금 단가입니다. 네. 주택용은 평균 123원, 그리고 영업장에서 사용되는 일반용은 130원, 그리고 산업용은 107원, 교육용은 113원 정도 되는데요. 네. 이 전체 전기요금 단가는 111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면 산업용 단가만 이 평균 단가보다 낮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용도별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인상이 됐는지 또 보시면요. 2003년에서 2014년 인상률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76.2%로 가장 많이 인상이 된 걸 알 수가 있고요. 예. 다음으로 일반용, 교육용, 주택용이었습니다. 네. 주택용은 누진제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인상이 돼도 많은 파동을 가져오고요.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워낙 낮았어서 76.2%나 올랐어도 평균 단가보다 낮은 실정입니다.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그 전기와 관련된 그 비용이 있을 텐데요. 그것 때문에 요금 인하가 어렵다고 한다면 지금 적게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산업용 요금을 조금 더 올려주고 그만큼 가정용 요금을 좀 낮춰주는 뭐 이런 방안은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TF를 만들었다는 게 그렇습니다. 네. 그거를 그냥 나타난 수치만 가지고 봐서는 곤란할 거 그 수치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네. 공급 비용이라는 거와 실제 이제 판매 가격이라는 걸 종합적으로 그 TF가 만든 취지가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게 서로 산업 또 가정, 교육 그다음에 농촌, 저소득층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네. 기본적으로는 가능한 한 요금을 낮추다. 그러나 이게 발전 전력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은 안정적으로 있겠죠. 공급될 수 있는 예. 이러한 체제 하에서 예. 어느 정도로 할 거냐 하는 거를
그 TF에서 정밀 검토해서 대안을 내놓을 겁니다. 예. 저는 이것도 좀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게요. 예. 산업용 전기 가격이 왜곡돼 있다 보니까 그 어떤 제철소 하나가요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다 씁니다. 네. 사실상 심지어 그 기존의 석탄이나 그 가스로 그 쇳물을 녹이던 거를 지금 전기로로 돌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의 1인당 그 전기 소비량이 미국 다음에 2위입니다. 전 세계에서요. 그러나 그 이 가정용으로 가면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 결국은 그 전체 전력 소비의 주범은 산업용에 있고 이 산업용 전기가 지나치게 국제 시세에 비해서 싸다 보니까 네. 심지어 일본 기업들도 한국에 투자할 때 여기 한국의 전기값이 싸니까 투자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예. 산업용 전기 좀 바로잡아야 될 때 됐다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그 배려도 반드시 고려해야 될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 겨울철에 그 전기로 이 난방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 계속해서 고민해 오고 있는 대목인 것 같긴 합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이 여름에 이 냉방에 관한 부분은 그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좀 덜하지 않았나 그 반성도 해보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은 현행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는 이제 8,000원까지 해서 독거노인 하고 어르신이나, 그다음에 예. 경로당 이런 데는 20% 할인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더 강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냉방, 난방 이거에 예. 따라서 지금 바우처가 부분적으로 있는데. 도입되고 있는데 예.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확대해서 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이 강화돼야 됩니다. 실제로 난방이 먼저 도입된 거는 특히 저소득층에서 겨울용 난방 전기 사용률도 굉장히 그렇죠. 높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스 난방이 어느 정도 되는데 저소득층이 사는 이제 뭐 그 독거노인이나 이런 쪽에는 그런 기본 난방이 안 되다 보니까 전기로 전기장판에 근데 전기 스토브 뭐 이런 걸 다 하다 보니까 전기가 굉장히 많이 소모돼서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 겨울용 난방용 바우처에 도입을 했는데 최근에 이 아열대 기후처럼 되다 보니까 그 여름에도 당연히 여름에 바우처 이제 이 도입을 해야 됩니다. 더위로 인해서 심지어 이제 건강에 그 해치거나 이런 경우 있어서 도입의 필요성이 그런데 제기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에너지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인 거고요. 예. 하지만 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무한한 것이 아니니 그렇습니다. 좀 절약을 하면서 쓰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동시에 안정적인 이 에너지원 공급이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관련해서 근데 이 원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국민적인 또 걱정도 있고 또 원전이 아니라고 하면 뭐 수력, 화력 네. 정도가 될 텐데 어떻게 이 에너지원을 가져가야 될지에 관한 것도 좀 근본적으로 검토가 그렇습니다. 돼야 되지 예. 않겠습니까? 예. 이건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그게 사실은 끝없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쉽게 해서 뭐 석탄 발전소 공해 없애고 원전 뭐 되니까 없애고 네. 그러고 하면은 태양광 하면 좋죠. 예. 이제 독일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가 숫자적으로 보니까 가정용 요금이 우리의 3배 반 높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는 이제 청정 쪽으로 많이 가 있거든요. 국민들이 높은 요금을 내되 우리는 안전이나 공해나 이런 걸 없애겠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도 물론 대전제는 안전은 대전제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서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 단가가 낮기 때문에 네. 전체 전력 요금을 낮추는 큰 기저 발전으로 이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는 거고 다만 신재생에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쪽으로 계속 가야 되거든요.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투자가 또 많이 되려니까 네. 투자가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자금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 전력 산업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런 문제들을 함께 봐야지 고민했다. 예. 우리가 이제 국가가 발전해 나가는데 전력이라는 게 지금 필수제 아닙니까? 네. 그걸 이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전원 믹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원 믹스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 각각의 전원들이 구성을 어떻게 할 건가가 이게 전력 그 수급계획 기본 아주 핵심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2년마다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발표를 하는데 네. 그래서 내년도 작년에 뵙고 이제 내년에 제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할 때 과연 우리 그 전원을 그 원자력, 화력, 수력 그리고 신재생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성할 건가 하는 것이 전력 정책 아주 핵심입니다. 지금 울산 부울경 지역 같은 경우,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인근 30km 이내에 원전이 지금 지금 20개 가까이가 지금 예정돼 있어요. 지금 현재 들어간 게 15개 이상 운영되고 있고 추가로 하면 거의 20개 가까이가 좀 몰려 있게 되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계속 지금 그 정부는 원자력을 짓겠다.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7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두 개,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예, 두 개 그 원자력을 짓는데 이거는 선진국의 지금 에너지 그 최소한 원전 달라지는 정책하고는 거고. 역행하는 네. 거죠. 현실적으로 원자력을 지금 당장 저희가 셧다운 폐쇄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좀 더 폭넓은 대화를 통해서 네. 에너지 정책, 그다음 원전 정책 관련해서 국민들이 부담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를 갈 거냐. 수고했다면 그렇게 가는 게 그런 거에 대한 그 사회적 합의를 네, 이제 논의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어쨌든 올 여름은 참 더웠어요. 더위만큼이나 아침에 뜨거운 두 분의 말씀 들었는데 민영 씨, 네. 오늘 말씀 주신 두 분께 혹시 좀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을 것도 같아요? 이달 초였나요? 한창 더웠을 때 정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에어컨을 3시간 반만 틀어도 되는데 더 틀고 있어서 문제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어이가 없고 화가 난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의 상황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들었어요. 다행히도 요즘에는 좀 누진제 개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날씨가 선선해지면 이 얘기가 쏙 들어가 버릴까 봐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두 분 의원님께서 다음 여름에는 우리 국민 여러분이 전기 폭탄을 맞지 않도록 네.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정부 관계자가 그런 말을 한 것은 아주 몰상식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누굽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 그래서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야당 의원이 누굽니까? 그 사람. 그래서 그런 정부 관계자의 발언은 자, 아주 물지각한 발언이고 예. 그 내년부터는 예. 국민들이 그냥 시원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잘 협의해서 말로 그치지 않고 꼭 결과를 내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까요? 어쨌든 좀 시원한 여름을 났으면 좋겠어요. 그를 위해서 두 분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하여 마무리할까요? 위하여. 예. 국민도 시원하게 예, 위하여. 맞습니다. 네.